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2학기 국어 비상 박현숙 교과서의 진솔한 글쓰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진솔한 글쓰기 단어는 그 글 쓰는 과정을 좀 어떻게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과정을 따라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바로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자, 지금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 인물은 나는 택배원으로 일하는 아빠를 지켜본 일을 글로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좀 선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지원이라는 친구가 글감으로 선택한 경험은 비 오는 날 일하는 아빠를 지켜본 일, 요것을 경험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 까닭은 무엇이냐? 최선을 다해 일하는 아빠에게 존경심을 느끼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계획하기 답기로 첫 번째로 시작을 해요. 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내가 글감도 선택을 했으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용을 생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지, 무엇을 표현할지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글로 쓸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떠올려 봐야겠어. 그때의 생각과 감정, 느낌과 깨달은 점을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먼저 때와 장소, 어느 초여름, 비 오는 날, 아빠가 일하는 곳, 이런 때와 장소 있고요. 거기에서 있었던 일은 아빠가 비 오는 날 우산도 쓰지 못하고 물건을 배달하고 이렇게 좀 힘들어 하셨던 그런 모습들, 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서 끝까지 일을 하셨던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주인공이 나가 느낀 감정은 비를 맞으며 일하는 아빠를 보니 속상했어. 하지만 그런 아빠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 느낀 것이고요. 자, 그걸 통해서 깨달은 점, 아빠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물건을 전해주는 아빠가 산타처럼 느껴졌어. 자, 이렇게 자신이 글로 표현할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통 내용을 생성할 수 있느냐, 이런 방식들을 쓰시면 돼요.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이렇게 엮어 나가가지고 생각을 떠올려 보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쓸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중간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글 쓰는 그 진솔한 글을 쓰는 과정, 첫 번째가 바로 계획하기 단계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어떤 글감으로 어떤 경험을 글감으로 선택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가 되겠죠. 이때에는 이제 내가 글로 표현할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떠올려 보는 거. 그래서 이걸 위해서 마인드맵을 해보거나 아니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질문을 해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했으면 다음으로는 내용을 조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거 이제 개요를 짠다고 표현도 하죠. 자, 그럼 내용 조직하기 보시면, 자, 지금 이 친구는 처음에는 택배와 아빠라고 하려고 했다가 그거를 나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으로 바꿔야겠어 라고 하며 탑차를 끄는 사계절의 산타라는 이런 비유를 활용한 제목으로 좀 바꾸는 계획을 세웠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처음 부분 시작할 때는 이 아빠의 하루를 알 수 있는 운송장으로 시작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배원으로 일하는 아빠가 200개의 운송장, 200개나 되는 운송장을 가지고 왔고, 나가 이 아빠를 도와 운송장을 입력하면서 아빠의 하루를 짐작하는 그런 부분으로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아빠와 나누었던 대화를 직접 인용해서 당시의 상황을 실감나게 생생하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옆에서 지켜본 아빠의 하루와 아빠에게 느낀 나의 감정. 아빠가 이제 비를 맞으면서 우산도 쓰지 않고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빠를 보면 속상했지만 아빠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또한 아빠가 송장 번호와 주소만 이걸 가지고도 물건이 어떤 상태이고
좀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걸 다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이로운 그 자신의 감정도 쓰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이런 내용. 그래서 아빠가 배달한 물건에 젖은 운송장을 자기가 이렇게 말려주면서 막 이렇게 구김없이 펴지기를 바라는데, 이게 마치 아빠의 그 뭔가 삶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용을 추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해야지.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빠가 하는 길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그런 아빠가 자랑스럽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산타에 빗대어 표현하겠다고 하는 거, 그런 계획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런 식의 개요가 우리가 단원 중에 나온다면 그 개요의 빈칸을 뚫어서 우리가 그걸 채우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꼭 이 개요의 내용은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실제로 이제 글을 쓰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친구는 실제로 어떻게 글 썼는지 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까칠하고 물기 하나 없는 그 하루를 살피고 있으면 괜히 살이 베일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 이런 표현들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아빠의 일을 짐작할 수 있게 하죠. 아빠를 돕는 내 손이 항상 더러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아빠가 직업이 대체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아직은 밝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몇 개나 되냐? 200개 정도 하면서 아빠랑 그 대화하는 장면을 직접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빠의 하루 속에는 여러 글자와 숫자가 빽빽하게 들어있었다. 12자리 숫자를 골라 입력하면서, 그리고 아빠가 거기에 또 운전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빠의 직업을 추측할 수 있게 됐죠. 또한 아빠가 겪는 어려움이 지금 직접 인용을 통해서 또 대화로 나타나 있는데요. 물건이 없어졌다는 거야. 분명 대문 안에 뒀는데.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아빠의 직업을 추측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이런 운송장과 아빠의 그런 하루를 좀 얘기를 하면서 아빠가 굉장히 고된 하루를 보낸다라는 것을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 부분 이제 그 어떤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하루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죠. 내가 아빠의 하루를 직접 본 것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초여름 날이었다. 지금 시간이 이제 과거로 바뀌어서 서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건을 배송하려고 드디어 아빠의 직업이 직접적으로 좀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아빠 우산 했지만 아빠는 우산을 들지 않아요. 왜냐면 택배를 실어 나르기가 좀 어려운,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산도 쓰지 않고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게다가 물건이 젖을까 상자를 바싹 쥐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젖는 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이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아빠의 모습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운송장 얘기 나옵니다. 그 운송장은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만 같았다. 지금 이 나가 아빠와 운송장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그 심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운송장을 이렇게 자기 교복에다 말리면서 아빠가 너무 힘들지 않게 일하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송장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이 두 가지로 물건의 상태를 파악하는 전문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아빠가 엄청난 용량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이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느낀 거, 아빠의 일이 마치 이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물건을 배달해주는 그 산타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유를 쓰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보는 게 그 다음 단계인 고쳐쓰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글을 초고라고 하죠. 처음 딱 쓰고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고쳐 쓰는 과정까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를 고쳐 썼느냐? 여기. 아빠는 오늘도 산타처럼 탑차를 타고 이렇게 배달한다. 이 부분을 뒷부분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빠의 매일매일은 12월 25일 산타, 루돌프, 선물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다 비유를 활용해가지고 고쳐서 아빠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간단하게 이제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요런 단계로 우리가 글을 쓴다라고 하는 과정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일을 글로 써야겠어. 자신이 이제 글감을 선택한 부분이죠.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1번은 맞네요. 다음, 글을 여러 번 읽으며 내가 쓴 글을 점검하고 고쳐 써야겠어. 이거는 고쳐 쓰기 단계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니은 내용 조직하기라고 표현한 게 맞지 않습니다. 자, 다음 디귿,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해서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나타내야겠어. 요거는 표현하기 단계가 맞죠. 자기가 이제 실제로 표현 방법을 활용해서 정말 표현을 하는 그 글 쓰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리을, 내가 봤던 아빠의 모습과 그때의 내 생각을 떠올려 봐야겠어. 자, 구체적으로 내용을 마련하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가 맞죠. 다음 미음, 어떤 내용을 글에 담을지 어떻게 배치할지 개요를 작성해야겠어.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